안녕하세요, 필트 친구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코끼리 낮잠 쿠션입니다. 부드러운 벨루아 원단으로 만들거든요. 너무너무 감촉이 좋은데요.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코끼리 낮잠 쿠션은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도안, 원단, 실바늘, 눈, 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종이 도안이 들어있는데요. 이 종이 도안을 잘라 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도안을 잘라 주세요. 자, 도안을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단을 보시면 여기가 겉면이고 이게 안쪽 면이에요. 그래서 겉과 겉이 맞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원단을 이렇게 반을 접어 놓으시면 되고요. 도안을 이렇게 넣고 원단을 이제 도안을 그려줄 거예요. 이 도안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둘레를 이 도안대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도안을 그릴 때 사용하는 펜은 수성펜이나 기화성 펜 같은 공예용 펜이 있으시면 그런 펜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연필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는 펜이 아니기 때문에 도안을 그릴 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아주 연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도안을 다 그렸는데요. 이제 요 위치를 창구멍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꼬리가 들어갈 위치를 여기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도안을 다 그리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두 원단을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 두 원단이 같이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시침핀이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고정을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바느질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바늘통에 사이즈가 다른 바늘 두 개를 넣어 드렸는데요. 두 개 중에서 편하신 바늘을 이용해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저는 조금 큰 바늘을 써서 바느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끼우고 실 양쪽 끝을 매듭 지어서 묶어주시면 두 줄로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실은 전부 두 줄로 바느질 해주세요. 자, 창구멍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창구멍은 원단을 뒤집고 솜을 넣어주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모두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창구멍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거예요. 바느질은 박음질 또는 반박음질로 바느질 하시면 되세요. 자, 창구멍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했는데요. 아까 표시한 선이 보이시죠? 이게 꼬리 위치예요. 꼬리를 바느질을 할 건데요. 꼬리는 들어있는 끈을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방향을 잘 보셔야 되세요. 꼬리 위치가 됐을 때 여기가 꼬리 위치잖아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긴 쪽이 몸통 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두 원단 사이에 이렇게 끈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이 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꼭 바느질할 때 끈으로 바늘이 통과가 돼야 돼요. 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올 때는 이 끈을 이렇게 여기 통과가 됐죠?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끈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자, 다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양쪽 끝부분은 힘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바느질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끈이 들어가는 부분 바느질이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안쪽에서 보면. 자, 이렇게 다시 똑같이 이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바느질은 촘촘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실을 살짝살짝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에 바느질이 다 됐어요. 이제 원단을 잘라줄 건데요. 이 바느질 선에서 약 1cm 정도 시접을 두고 둘레를 잘라주시면 되세요. 지금 꼬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같이 잘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만큼 보이게 놔두셔도 돼요. 자, 여기 코끼리 코 부분은 요 간격이 1cm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부분은 지금 잘라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크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창구멍 부분에 지금 원단이 접혀 있는 부분은 이 원단 끝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둘레 시접을 재단을 해줬고요. 이제 이 코와 다리 사이에 가위집을 줄 거예요. 원단을 가운데로 이렇게 가위를 넣어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가위집을 주시면 되는데 얘가 가위집을 주실 때 너무 깊숙하게 자르시면 지금 바느질한 요 선이 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가위집을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원단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뒤집을 때 코끼리 코하고 다리 부분에 모서리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만져주시면 훨씬 모양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주세요. 솜을 넣으실 때는 여기 창구멍보다 가장 먼 쪽부터 솜을 채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끼리 코하고 다리 부분 끝부분부터 솜을 채워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를 넣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솜가위나 집게 같은 도구가 있으시면 그런 도구를 좀 이용하셔도 좋고요. 얘는 지금 넣을 게 많지 않고 원단도 늘어나는 원단이기 때문에 그냥 없이 넣으셔도 그게 상관없어요.
솜량은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솜을 많이 넣으시면 원단이 조금 빵빵해지고 단단해지는 질 수 있고요. 솜을 작게 넣으시면 물렁물렁 하겠죠. 그러니까 넣어 보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저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솜을 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 주시면 이 솜이 옆으로 균일하게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다리 부분하고 코끼리 코 부분은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솜을 다 넣었고요. 이제 솜을 넣은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해서 마감을 해줄 건데요. 원단을 이렇게 시접만큼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양쪽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한쪽 끝부분에서 바늘을 안쪽에서 넣어서 요 접혀져 있는 선으로 이렇게 바늘을 먼저 빼주세요. 그러면 매듭을 안으로 이렇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공구르기를 해볼 건데요. 자, 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바느질이 됐을 때 이 위에 원단하고 만나는 밑에 원단 지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밑에 원단을 한 땀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요 땀의 간격만큼 공간을 띄워서 위에 지금 땀의 간격 요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자,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요 땀의 간격만큼 아래 원단의 마지막 부분 간격을 살짝 띄워서 이렇게 한 땀.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실을 한번 당겨 볼까요? 실이 당겨지면서 원단이 딱 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공구르기예요. 자, 공구르기는 굉장히 여러 바느질 방법에서 사용이 되세요. 지금처럼 창구멍을 막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입체와 입체를 붙일 때, 뭐 인형 만들기 하실 때 몸통하고 머리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연결하는 부분에서도 할 수 있고요. 뭐 옷이 뜯어지거나 뭐 이럴 때 여기가 옷이 쭉 찢어질 거나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원단 끝을 살짝 접어서 지금처럼 바느질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실을 당겼을 때 이렇게 맞물려지는 부분이 반대쪽 온다. 여기 되겠죠? 여기에서 한 땀.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한 땀. 계속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중간에 실을 한번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위로 한 땀, 아래로 한 땀.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공구르기를 마감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으로 방향을 살짝 돌리셔서 여기 지금 공구르기 한 부분을 한 번 더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바늘땀의 간격을 살짝 줄여주시면 더 촘촘하게 바느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쫙 당겨주시면 이렇게 돼요. 공구르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매듭은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바깥쪽에서 매듭을 그대로 지어주신 다음에 원단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원단 공간이 나와요. 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 쪽이나 편하신 쪽으로 이 실을 당겨서 이렇게 딱 당겨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실이 이 안쪽으로 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눈을 달아 볼게요. 일단 먼저 눈 위치를 한번 잡아 보세요.
어디쯤에다가 달 건지 이렇게 눈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요 위치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한 땀 뜨세요. 실이 끝부분은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한 땀 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 위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바늘을 자, 이렇게 빼셔서 눈을 통과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통과됐죠? 그리고 단추눈에 있는 이 기둥 간격만큼 띄워서 다시 처음에 들어갔던 부분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약간 쏙 들어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단추눈에 바늘을 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뒤쪽으로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실을 살짝 당기시면 약간 눈이 살짝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실을 살짝 당겨주시고 똑같이 통과해서 반대쪽 눈 쪽으로 통과. 실을 살짝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눈을 만드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 주시는데 매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실을 살살살 당기시면 눈 안쪽으로 매듭을 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듭이 생겼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자, 바늘이 있는 요 위치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다른 쪽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을 쫙 당기시면 이 매듭이 바늘이 처음에 들어갔던 그 부분으로 딱 맞물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을 잘라 주시면 이렇게 매듭을 숨겨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눈까지 달아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꼬리가 남았죠? 꼬리는 꼬리 길이를 원하는 만큼 정하셔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 주시면 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코끼리 낫장 쿠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른 낫장 쿠션에 비해서 이 코나 다리 부분에 곡선이 좀 많죠. 그렇지만 원단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잘 늘어나는 원단이기 때문에 바느질만 조금 촘촘하게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쁜 코끼리 낫장 쿠션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